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코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김해 신공항, 이 사실상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전국의 핵으로 급부상을 했는데요. 검증위원회가 이 4년 전 박근혜 정부 때 국책사업 추진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이 김해 신공항,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검증위원회 발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는 뭐냐면 안전 문제입니다. 비행 안전 문제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현재 그 김해 공항을 좀 확장하는 거잖아요. 활주로를 넓히고 터미널을 새로 짓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현재 그 김해 공항 내에 어떤 부지나 면적으로 봤을 때 활주로를 확장시키거나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 같은 경우에 장애물, 그러니까 예컨대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장애물들, 없애야 되는 장애물들이 없애져야 되는데. 산을 깎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오봉산, 이모산, 경운산 등 7개 산이 주변에 있고, 그 산들이 비행기 이륙과 착륙에 상당히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문제 삼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에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컨대 산을 어떻게 깎을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게 바르냐, 잘못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획 수립 안에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제대로 상계가 안 돼 있고, 또 시간도 제대로 측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하는 부분이 전혀 계상이 돼 있지 않고, 또 하나 만약에 이걸 깎지 않고 추진하려면 부산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데 이 협의 자체가 없었어요. 절차적 문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검증위원회 입장에서는 원칙을 보고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국토부가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활주로를 확장시키는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공항을 만드는 것은 활주로를 더 넓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터미널을 만들어서 더 많은 그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는 크기로 만들겠다는 건데, 부지로 봤을 때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전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계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부산 신공항 싫으니까 김해 신공항 싫으니까 하지 말고 가덕도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검증위원회 발표를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비행 안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에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정치권에서 단순하게 그냥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건 잘못됐고, 아예 또는 가덕도에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검토를 제대로 해서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어디에 보내고 어디서 그걸 빼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성과 안전성도 문제지만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장 소장님 어떻습니까? 검토 그만해야 됩니다, 이거. 18년 동안 검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뭐 산을 깎아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산 안 깎아도 돼요. 왜냐하면 활주로 방향을 이렇게 틀면 돼요. 이것은요, 이미 다 국토부에서 조사도 했고 4년 전에 프랑스의 저명한 그 전문가를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부산시랑 협의 안 했다고요? 부산시랑 협의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것은요, 2018년도에 부산시장과 경남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된 이후에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평가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들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4가지 항목에 조사했습니다. 안전 문제 스스로 밝혔어요. 문제 없다. 수요 문제 2056년까지 4천만 명 문제 없다. 소음 문제 없다. 환경 낙동강 수질 영향이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 본인들이 다 괜찮대요. 최소한의 요건 다 충족됐대요. 그런데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요, 여기는 밝히지 않은 쟁점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것을 해야 여당에 유리하다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을 밝히지 않은 것일 뿐이지 이것은요 검증위원회가 심각한 절차적인 하자, 그다음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 소장의 개인적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검증위원회 내용들을 지금 장 소장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검증위원회가 그럼 제대로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제 발표한 검증위원회 발표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검증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 소장이 개인적으로 부인할 수는 있고 뭐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검증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잘못됐다면 검증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얘기한 내용도 깊이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그전에 정권에서 있었던 검증 내용하고 다르다. 이건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 모두 다 거짓이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다 거짓이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4가지 항목 부분 스스로가 문제 없다라고 했다. 근데 그것을 뒤집는 결정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 아니잖아요. 왜 바다를 메워서 그 어렵게 바다를 메워가지고 공항을 만드냐고요. 그런 점이 이번 검증에서는 좀 간과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검증에서는 가덕도로 가라 마라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번 검증은 김해 신공항이 적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계획을 내놓은 게 정확한지 안전한지 이런 부분을 본 것이지 가덕도 얘기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증위원회가 어느 공항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내놓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 김해 신공항 계획 자체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검증한 거니까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 문제로 우리가 또 다룰 수 있겠지만 검증위원회가 예를 들면 이런 데는 김해 신공항 계획은 아예 백지화시키고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민주당이 또 어차피 신공항은 가덕도 이렇게 손해를 숨기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을 향한 전력 진출을 시작했는데요. 이 속도전의 배경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용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손살을 치고 있는데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제가 여장을 하고 나는 남자가 아니에요 하면은 제가 남자 아니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이러한 보궐선거가 부산에서 있지 않고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에 보궐선거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하겠냐고요. 이 정권이 이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내년 보궐선거는요, 기본적으로 성추행당을 심판합시다. 이렇게 야당은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당은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우리가 꼭 쟁취해내겠다라는 것을 맞불을 놓겠다는 거죠. 이것은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가장 나쁜 선례를 마련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아니었다면 완전히 결과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아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검증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판단을 안 내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 소장이 여장을 하면 여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쁘장하게 생기셔가지고. 뭐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일단 장 소장이 말씀하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덕도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는 것도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있죠. 그게 없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김해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전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밀양도 그렇고 가덕도도 그렇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가덕도는 이제 다른 것보다 경제성에서 상당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깊은 바다를 메꿔서 지금 이제 땅을 넓혀가지고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가덕도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특별법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천문학적인 돈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었던 거 이거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이걸 다 배제하고 국민의 관점에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또 안전 문제는 아니면 정말 필요한 장소가 어딘지를 잘 검토해야 될 텐데 그런 검토보다는 정치적 선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애초에 서울시장 후보만 되고 부산시장 공천은 포기하던 의견이 있었는데 둘 다 지고 있었던 게 바로 가덕도 신공항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그게 반드시 그랬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증위원회 검증도 사실 1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관련된 사건은 1년 이내에 생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항을 뭐 김해신 공항을 아니 백지화하고 예컨대 가덕도로 갈 계획이 있었다면 그 사건 이전에 이미 검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부산시장이 서울시장보다는 더 어려운 환경의 싸움이었을 거라는 예측을 했을 텐데 가덕도의 신공항 문제가 부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김해신공항 문제가 검증위원회에서 좀 부적절한 판정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환영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론도 시민사회단체도 모두 다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어찌 보면 부산에서 해볼 만하다. 여론을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치적 계산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거 좀 역사를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왜 다시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상을 왜 뒤집었냐면 2018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부산, 울산, 경남 여기에 광역단체장을 다 민주당이 휩쓸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당선된 분들이 안 된다. 김해신공항 안 된다. 이것은 가덕도 신공항 해야 된다라고 그 세 분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2019년도 4월 달에 부산, 울산 광역단체장들이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과 똑같이. 네. 그래서 거기서 검증해서 자, 김해신공항 확장? 이건 부적절하다. 결론을 냈어요. 그런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총리실에서 검증위를 만든 거예요. 왜냐? 부울경에 있는 자기네들 도지사들이 이 김해신공항은 안 된다라고 했으니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수를 쓴 거예요. 근데 앵커님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을 기점으로요. 지금 반경 200km 안에 공항이 7개 있어요. 거기다가 가덕도 신공항 만들면 8개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군이랑 의성에 만들잖아요. 9개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200km 안에? 이것은요 정말 국민 세금 낭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수를 쓴 것이고 지금 주변에 공항이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장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공항을 새로 건립하는 건 엄청난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고려 사항 속에 저는 김해신공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이것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김해신공항이든 가덕도든 밀양이든 세 군데에 대해서 어쨌든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했었고 이게 지금 계획 세운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 아니에요. 18년 모든 정부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반발이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너무 급하게 모든 걸 결정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나중에 가서 뒤집어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정을 한다고 당장 공항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예타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환경 조사도 해야죠. 계획도 수립해야죠. 그런데 3, 4년 또 지나가요. 물론 지금 민주당은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이걸 짧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 공항 만들고 이러는데 또 7, 8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공항이 개항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아예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문제일지를 정말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가 텃밭이기 때문에 이 영남권이 중심인데요. TK와 PK 의원들의 좀 대립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이 갈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갈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PK 지역의 지역구를 주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환영
엄청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예 폐지라고 얘기하고요. 백지화됐고 이제 가덕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 영남권에 있는 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아마 선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선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다만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또 반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장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구나 경북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소속의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당내 분란이나 당내 어떤 갈등 요소로 갈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 양상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크게 나오진 않아요. 아마 이제 조심조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교통 정리를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처럼 감사원 감사 청구한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면요 내년 부산시장 선거 어려워집니다. 지금은요 부산 시민들과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해줘야 돼요. 그래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이 저러고 있잖아요. 국민 세금 상관없이 그냥 새로운 공항 짓겠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야당이 왜 재정 건전성을 왜 걱정합니까? 가덕도 신공항 좋다 결정됐으면은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TK를 위해서 대구 경북을 위해서는요 하나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세금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있잖아요. 군이 의성에 하는 거. 그것도 국책 사업으로 해달라. 이것을 지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국책 사업으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도 하나 국제공항 놓고 부산에도 하나 놓고 이렇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공항 정책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같이 반대한다, 반대하는 모습 보인다, 선거 집니다. 특히 2022년 대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표가 갈리고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면요 절대로 선거 이길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포퓰리즘에 맞게 그냥 본인들도 요구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요 정말 돌고 돌아 결국 원점이 된 건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쏘아올린 이후에 정부 용역 7번 그리고 추진 계획 백지화 3번 등 정말 정권마다 부침을 겪었었는데 정권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이 공항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안 좋죠.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검증위에서는 검증을 안 했잖아요. 예를 들면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데는 대략 4조 3천억 정도 들고 가덕도 신공항 하는 데는 대략 10조 7천억 정도 들어요. 근데 그 10조가 20조 될 수 있고 30조 될 수 있어요. 바다를 메워야 되니까 그 예상 변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 있는 정부라면요. 경제성, 국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그래, 김해 신공항 각도를 약간 틀어서 확장하는 게 훨씬 낫겠어. 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김해 국제공항이 있는데 새로운 공항을 30km 안에 있는 공항을 그거 또 만듭니까? 이것은요 예산 낭비하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산 쪽 의원님을 모시면서 이 부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효율성, 예산성,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 있어 장 수장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장 수장이 열심히 이렇게 200km 안에 너무 공항 많다 그래놓고 정치에 이기기 위해서는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어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내용은 세 가지 안을 비교해서 검증한 게 아니라 김해 신공항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검증에서 발표한 내용이 가덕도나 밀양이나 세 개를 놓고 어디가 더 적합하냐 이걸 검증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었죠.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을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세 군데다 밀양이든 가덕도든 이 김해 신공항 문제도 세 군데 중에 어디가 더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해 신공항의 계획이 좀 잘못됐으면 국토부가 이걸 수정해서 그럼 다시 내든지 그러면 그래서 또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된다고 보고 저는 장 수장과 생각이 다른 건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이겨야 되니까 이거 그냥 밀어붙입시다. 그래도 그냥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교수님처럼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우리 검증위원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김해 신공항이 안 되면요 가덕도 신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결론 그렇게 나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검증위가 이번에 검증 안 했으니까 이건 다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여야끼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 이렇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 부분은요 제가 역설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다면은 이 가덕도 지금 신공항은 이번 검증에는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은 그럼 계속 이 지금 여당과 또 정부에서 밀어붙였을 때 계속 뭐 이렇게 전망이 계속 우세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이게 과연 이번 정권, 이 정부에서 다 끝날 수 있겠느냐? 저도 그것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마치는 때까지 뭐 어느 정도 계획은 되고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선거에는 전혀 그때까지는 아무 결론도 안 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논의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장만 할 거고요. 그걸 또 정치적으로 양당이 이용할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덕도 신공항을 한다고 추진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러면 김해 신공항 하기로 했다가 이거 폐지됐으니까 가덕도 신공항 그럼 또 다시 검토해봐야 되잖아요. 네. 이걸 그냥 이거 안 됐으니까 이거 합시다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 하기로 A라는 김해 신공항을 하기로 결정해 놨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2차로 그냥 가덕도 신공항 우리가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조사 검사 다 해봐야죠 다시. 네. 예타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권이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당장 끝나고 뭐 짧은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자꾸 띄우는 것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밖에 안 보여요. 둘 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 소장님.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수님 말씀 옳고요. 이 부분만큼은 내년도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여야가 이용을 할 건데 네.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당 찬성, 야당 적극적으로 뒷받침, 본인들도 찬성 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요 부산시장 선거에 막대한 타격이 불러일으켜질 겁니다. 정의당에 있는 대변인이 얘기를 잘했더라고요. 정치공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집권당은 문재인 정권은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신공항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공수처장 후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추천위가 지금 회의를 저녁 시간까지 비워놓고 지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7명 중에 6명이 지금 합의를 해야 지금 가능한 것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이르지 못했다는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다고 네. 합니다. 압축 실패를 압축 결국 한 것이죠. 실패한 이 부분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예상됐던 거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네. 야당의 추천위원들이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고 네.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은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미 이제 공수처장 그 임명해야 될 날짜가 이미 지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들어가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일단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또 야당은 뭐 거기에 반발하고 있고요. 근데 첫째,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비토권을 없애는 법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조금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를 저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만약에 야당 추천위원들이 아예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지 제가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 자체를 아예 막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뭐 계속 반대를 하고 계속 뭐 불필요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저는 법을 바꿔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그러지 않고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자. 오늘 뭐 불러서 얘기한 걸로 보이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건 어느 정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준다는 표현은 이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된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합리적인 야당의 위원들이 합리적인 제안을 하거나 합리적인 요구를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 간에 그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지막 카드로 여당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카드는 들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카드를 너무 쉽게 썼을 경우에 국민적 반발도 올 수 있고 공수처장의 중립성에 대해서 또 일부러 비토권을 놓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비토권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견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이 너무 섣불리 나와서는 그거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야당 측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은 이상 조금 그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요, 그 법 개정을 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 조절을 해서도 안 되고요. 야당이 합의하는 그런 인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추천을 하고 야당을 설득을 하고 이런 식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 반대할 거야? 공수 출범 못하게 해? 그럼 우리 법 개정할 거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은요, 전체주의로 갈 수 있어요. 이 한 건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다른 법안들 자기들의 뜻에 뜻에 맞는 법안을 처리 못하게 되면 그것을 또 바꿔버릴 거예요. 국회법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바꿀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넉넉하게 야당을 설득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함께 임명해야 한다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가요? 뭐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에서도 또는 뭐 청와대에서도 임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과연 제가 볼 때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 정말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그 야당이든 여당이든 장 소장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반 정도 제가 동의하는 것은 합의하고 논의해서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정말로 지금 야당이 그걸 아예 그냥 뭐 이걸 뭐 제가 이런 표현을 판을 깨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이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좋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괜히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걸 좀 지체시켜 보거나 아니면 빨리 추진해 보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건 협상력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머리가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공수처장의 중립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수사를 했을 때 국민 모두가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옹호하려고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수님하고 제가 이거 공수처장 후보 여기서 결정 안 될 거다. 새롭게 초대 공수처장에 걸맞는 정말 품위 있고 능력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다시 추천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들끼리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야당은 또 그렇다고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해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하는 것도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출범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별도의 문제인데 자꾸 이런 것은 발목 잡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후보 잘 선정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